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아이패드로 인스타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인스타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초보자분들도 아이패드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취미라서 오늘 저랑 같이 인스타툰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인스타툰 그리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인스타툰을 그리게 되는데요. 6가지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특히 뭐 밑그림 그리는 거나 뭐 저장하고 올리기 이런 거는 생략도 가능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한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정말 오래 걸려도 1시간 안에는 다 끝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빠르게 인스타툰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제 한 컷 안에 이제 4컷이 들어가게 되는 4컷 만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인스타툰을 그리겠다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콘티를 짜야 되는데요. 저희는 4컷 만화를 그릴 거니까 4컷에 들어가는 콘티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콘티를 짤 때 그냥 아이패드 메모장에다가 콘티를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이 한 장 안에 4컷이 들어가는 인스타툰을 그릴 거니까 각각 컷에 들어갈 텍스트를 메모장에 작성을 해줍니다.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진짜 간단하게 텍스트를 짜봤는데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상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꽂힌 음식이 있는데 호떡에 꽂혔다. 왜냐면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호떡집이 생겼는데 뭐 호떡집이 생겨서 행복하다. 근데 부작용은 매일 먹고 살찌고 있다. 이런 간단한 인스타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티를 다 짰으니까 이제 직접 그려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인스타툰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랑 메디방이라는 어플이에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말고 메디방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디방 페인트라는 어플로 그림을 그려볼 거고, 요거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메디방 어플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라는 어플이 뜨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캔버스를 클릭하고 신규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폭이랑 높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80, 1080 사이즈, 정방형 사이즈로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080, 1080 넣어주고,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72 dpi로만 설정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기본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럼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4컷 만화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네모칸 4개를 넣어줄게요. 네모칸은 여기 색깔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브러쉬는 펜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깔끔하게 네모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째 네모를 눌러주면 사각형이라는 모형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펜에 들어가서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11이잖아요. 이걸 더 한 6 정도로 작게 줄여주면 이렇게 좀 더 얇은 선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모를 4개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에 사진이 2장 있는 것 같은 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복제가 됩니다. 복사를 해주는 아이콘이고, 요걸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1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 위에 게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옮겨주면 이렇게 사각형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크기로 해줄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 맨 위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사해서 움직여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컷 만화를 그리기 위한 사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 이 4개의 사각형을 만든 거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그냥 움직여서 뭔가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거 가운데로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플러스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꾹 눌러서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폴더에 들어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드래그해서 폴더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폴더를 접으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옮겨주면 한 번에 잡히게 돼요. 왜냐면 이 4개의 사각형이 다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폴더를 눌러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위치를 좀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아까 작성한 텍스트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 써놓은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위에 있는 T를 눌러주시면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되고, 메모장에 붙여넣은 그 텍스트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서 완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글씨가 너무 크니까 글씨 크기도 조정해주고 위치도 맞춰줘 볼게요.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글꼴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적당히 보기 좋게 수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래 텍스트들도 수정해서 다 배치를 해줄게요. 저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올 때 주로 하나의 텍스트 대사를 쓴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쓰는 편인데요. 복사하는 방법은 사각형이랑 똑같이 텍스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이 복제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텍스트가 하나 더 떠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T를 눌러서 수정, 그리고 원하는 대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T를 눌러서 한 번 더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4컷을 배치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줄 간격이 너무 멀죠? 그래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왼쪽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 정렬로 해주고, 줄 간격이 너무 넓어서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콘티를 짠 대로 이렇게 1컷, 2컷, 3컷, 4컷에 글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거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밑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조금 더 깔끔한 뭔가 선을 따기 위해서, 깔끔한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저는 사실 밑그림 그리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어쨌든 밑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새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밑그림용 레이어를 만들어줄 건데 플러스를 누르고 컬러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더 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 아이콘을 누르고 브러쉬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브러쉬로 바꿔주시고, 저는 G펜을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써보면서 너무 굵다 그러면 사이즈를 더 줄여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지우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 크기를 8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도 위에서 바꿔주실 수 있고, 이 불투명도는 100으로 해주시면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브러쉬 설정은 다 끝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밑그림은 그냥 러프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밑그림이라서 사이즈를 더 줄여서 연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1컷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는 2컷은 사실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그려줍니다. 왜냐면 이래야 수정이 편하거든요. 플러스를 눌러서 컬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다가 2컷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 1컷 레이어에 눈을 끄면 이게 사라지죠. 눈을 키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새로 만든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이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펜을 눌러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다 그려줬습니다. 사실 밑그림은 어차피 위에 세로 라인을 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지우개 사용하는 방법을 안 알려드렸는데 이런 걸 뭔가 잘못 칠했다. 그러면 이 브러쉬 옆에 지우개를 누르고 지우개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서 지워주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텍스트에 맞는 밑그림들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라인들을 다 깔끔하게 따줄 건데 어떻게 하냐?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눌러서 컬러 레이어를 눌러주고 그리고 아래는 따라 그리기 쉽도록 투명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린 밑그림 레이어들을 이 불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밑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따라 그리기 쉬울 정도로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지게 조절을 해줍니다. 저는 13 정도로 줄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밑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게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불투명도 100짜리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펜 브러쉬를 누르고 이제 사이즈를 진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8 정도로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던 밑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뭔가 내가 손 떨리는 게 다 느껴진다. 뭔가 동그라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더보기를 눌러서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보기 누르고 손 떨림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치를 높여주시면 되게 동그라미가 좀 깔끔하게 따집니다. 뭔가 스무스하게. 더 올려볼게요. 네, 아까보다 더 동그래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떨림 보정을 만지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10 정도로 두고 그려볼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지우개랑 펜을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이 애플 펜슬을 2번 톡톡 이렇게 하면은 지우개로 바뀌고 또 2번 톡톡 하면 펜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밑에 이 밑그림 레이어를 눈을 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그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그려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그림 그릴 때 레이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맨 위에 라인 드로잉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밑그림 위에 라인을 다 깔끔하게 따봤습니다. 좀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 밑그림을 그리고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거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크기나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다 하나의 레이어 안에 그렸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고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씩 저는 움직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점선으로 된 네모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 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모,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뭐 다각형, 올가미가 있는데 저는 올가미가 편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올가미를 누르고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선이 그려진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 옆에 있는 뭔가 크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생긴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만. 그래서 올가미로 잡아서 위치를 옮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끝나요. 여기 이상한 게 그려졌네요. 여기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색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라인을 그렸잖아요. 색칠을 하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색칠을 해줄 건데 색칠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새로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누르고 컬러 레이어 만들어주고 색깔을 바꿔서
브러쉬를 눌러서 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선이 다 가려져요. 보이시나요? 선이 다 가려져서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색을 칠하려고 저희가 만든 레이어가 이 라인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색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라인 드로잉 한 거 있죠? 이거를 꾹 눌러서 맨 위로 보내면 색칠한 레이어가 라인 드로잉 한 레이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정해주면 돼요.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서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색칠을 해볼게요. 색칠은 그냥 브러쉬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골라서 칠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거는 팔레트에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이때 메디방에서 되게 편한 기능이 있는데, 이 페인트 툴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서 해주면 이렇게 색이 채워져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틈을 막아주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페인트 이렇게 하면은 색칠이 조금 더 쉬워지죠. 나머지도 똑같이 칠해줍니다. 근데 이 페인트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좀 이렇게 흰색이 군데군데 비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채워주셔야 꽉 채워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비어 보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우는 거였잖아요. 그럼 눈물 색깔로 칠해줄 건데, 이렇게 울게 되면 눈물이 이렇게 밑으로 가죠. 근데 저는 뭔가 눈물을 선 위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레이어는 이 라인 위로 가야겠죠? 일단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 밑으로 들어가서 보이죠? 이거를 클릭해서 맨 위로 끄집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짠! 이런 식으로 눈물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눈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떡도 색깔을, 사실 호떡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그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답니다. 색칠할 레이어 제대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칠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배경도 그냥 간단하게 칠해볼게요.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하늘색, 노란색, 원하는 색깔 골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칠해주세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칸이 다 가려지잖아요. 왜냐면 칸이 맨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줄게요.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리면 짠! 칸이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색칠 튀어나온 데를 좀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지우면 다시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지워줄게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색칠은. 자, 이런 식으로 배경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귀찮으니까 하나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컷 만화를 완성을 해봤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색칠을 하시고 채우시면 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어떻게 하냐? 이 왼쪽 상단에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목록 설정? 아무튼 이걸 누르면 PNG랑 JPG 형식으로 엑스포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저는 대부분 이 JPG로 뽑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이 아이패드 기기 안에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이폰으로 보내겠다, 맥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JPG 형식으로 엑스포트 누르고, 이 JPG 누르고 에어드랍을 눌러서 이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해주면 바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저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첩에서 우리가 저장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인스타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4컷 만화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혼자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인스타에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오늘 그린 이런 만화를 올려보고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반응을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배운 거 꼭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개인 계정이든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컷 만화 그리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더 알고 싶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